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PSPS입니다. 오늘은 코 수술, 더 정확히 말하면 코끝 수술 시에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 비중격 연장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보통 비중격 연골, 귀연골, 늑연골 등 수술 시에 사용하는 재료에 대한 설명은 많은데 이 재료들을 어떻게 써서 수술을 하는지 그 수술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코끝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콧대와 코끝을 포함한 코 성형 방법은 정말 다양한데요. 먼저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지금은 잘 쓰지 않는 방법이지만 이런 L자 실리콘을 사용해서 콧대와 코끝을 동시에 올려주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혹은 L자 실리콘이 아니더라도 실리콘 등 보형물을 코끝까지 위치시켜서 코끝과 콧대를 동시에 올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성형은 콧대와 코끝을 따로 분리해서 수술을 하는 것이 확실한 추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 봐도 코끝과 콧대를 나눠 수술하는 병원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코끝은 콧대에 비해서 부드럽고 움직임이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L자 실리콘으로 콧대와 코끝을 한 번에 높이거나 코끝에 자가 조직이 아닌 다른 이물질을 쓸 경우에 그 모양이 어색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코끝 피부가 얇아질 수 있습니다. 먼저 콧대를 올리는 방법은 병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실리콘 재료를 콧대에 올려서 높이를 올리는 방법을 쓰는 등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코끝 수술인데요. 아마도 코성형에서 코끝의 수술 방법과 그에 쓰이는 재료의 차이가 병원별로 그리고 의사별로 가장 다양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코끝 수술에 많이 쓰이는 방법에는 비중격 연장술과 비조지지대 방법 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비중격 연장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마도 코끝 수술에 있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바로 비중격 연장술일 듯합니다. 비중격 연장술은 말 그대로 비중격 연골을 연장시키는 그런 수술인데요. 보통 쓰이는 재료는 바로 비중격 연골입니다. 혹은 비중격 연골이 너무 작거나 재수술로서 이미 비중격 연골이 없는 경우에는 기증 늑연골을 포함한 늑연골을 쓰기도 합니다. 비중격 연골을 연장해야 되는데 비중격을 어떻게 쓰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중격을 연장해서 코끝을 높게, 길게, 그리고 코가 너무 긴 경우에는 짧게 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코끝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비중격 연장술입니다. 수술 방법에 앞서서 코 안쪽의 해부 구조를 알면 도움이 되는데요. 아주 간단하게만 필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 안쪽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위에 3분의 1은 코뼈고요. 나머지는 연골입니다. 그리고 여기 코끝에 해당하는 연골이 바로 하외측 연골, 하비익 연골이라고 하는데 간단히 날개 연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결국 코끝에 해당하는 이 날개 연골의 높이, 위치, 모양을 조작하는 것이 코끝 수술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동양인에서는 이 날개 연골이 서양인에 비해 잘 발달하지 않은 편인데요. 간혹 이 연골이 잘 발달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명품 코로 유명한 미뇨린드 그 중 한 명인데요. 코를 자세히 보시면 이 날개 연골이 너무 잘 발달해서 그 윤곽이 피부에 비쳐 보입니다. 잘 보시면 연골이 이렇게 가운데 갈라져 있는 부분도 보이고요. 양쪽으로 올라가는 날개 연골의 모양이 보입니다. 다른 그림에서 한 번 더 연골을 보면요. 이렇게 코끝을 이루는 날개 연골이 있고 연골들 사이에 기둥이 되는 비중격 연골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날개 연골이 있고요. 날개 연골 사이에 비중격 연골이 기둥을 이루고 있습니다. 비중격 연골을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렇게 코 가운데서 기둥을 이루고 있고요. 비중격 연골의 뒤쪽 부분은 뼈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비중격 연골로 비중격을 연장시킨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비중격의 일부를 채취해야 되겠죠. 비중격 연골을 채취하더라도 코 가운데 있는 기둥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L자 모양의 지지대 부분을 남겨놓고 남은 부분을 채취하게 됩니다. 보통 8에서 10mm 정도의 연골을 남겨놔야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채취한 연골이 되겠고요. 그래서 수술 과정을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있는 날개 연골 사이를 박리하고 들어가서요. 가운데 있는 비중격 연골을 노출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노출된 비중격 연골 사이에서 일정 부분의 비중격 연골을 떼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지대가 되는 부분을 남겨놓게 되고요. 이 채취한 비중격 연골을 적절하게 다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듬은 비중격 연골을 남은 L자 지지대에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키게 됩니다. 이때 이동시킬 코끝의 위치를 감안해서 연골을 잘 고정해야 되겠죠. 이렇게 고정이 끝나면 이렇게 양쪽에 있는 날개 연골을 이 고정된 비중격 연골에 다시 한번 고정해서 코끝의 위치를 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비중격 연장술의 장점이자 단점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어찌 보면 비교적 간단하고 확실하게 코끝의 위치를 변화시킬 수 있지만 기둥이 되는 단단한 부분인 비중격 연골에 본래 움직임이 많고 말랑말랑한 날개 연골을 고정하게 되므로 코끝이 단단해지고 움직임이 제한적이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사실 같은 비중격 연장술이어도 수술 받으시는 분의 상태와 목표에 따라 그 세밀한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비중격
연장술이어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논문인데요. 즉 비중격 연장술은 기둥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비중격을 채취해서 다듬은 후에 정확한 위치에 확실하게 고정하는 것이 수술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중격 연장술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비주 지지대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